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혼밥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혼자 먹는 한 끼. 사실은 귀찮고 번거롭고 제대로 차려 먹기 참 어려운데 근데 그 한 끼가 내 몸을 만들고 내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건 그러면 그냥 지나치거나 아무렇게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끼의 식사는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끼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이렇게 산세가 뭐 여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뭐가 푹 쌓여 있는 듯한 아주 포근한 느낌의 이 공간이 보이네요. 아, 스님들마다 이제 음식, 사찰 음식 하시는 그 개성들이 다 있으셔서 뭐 모양도 맛도 다 다른데 오늘 우리 스님은 또 어떤 음식을 해주실지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아, 있다.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 속에 고요하게 자리한 사찰 이천 가문사입니다. 절에 왔으니 먼저 법당한 부처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불자의 도리겠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낮춥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평안하고 건강해지기를. 가만히 부처님을 바라보니 몸과 마음의 병이 씻긴 듯 편안해집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처님께도 절하셨죠? 예, 지금 네. 했습니다. 아유, 우리 바깥 공기도 좀 열어서 예. 시원하게 한번 봅시다. 아이고, 우리 바깥 세상도 함께 아이고. 좀 구경합시다.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죠? 초록이 주는 행복. 예, 이 정원? 아주 평안해지는. 음. 스님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게 또 수행하시면서 사찰 음식도 함께 하고 계신데 이 사찰 음식에 관심을 처음 갖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뭐 사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제 출가를 하면 네. 중이 되면 네. 일상이 모든 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삶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지만 절에 와서는 우리가 대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배우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되는 생활이에요. 그러다 새롭게 그 삶이 행주 자와 어묵 동정이 그냥 수행인 것처럼 일상이 늘 해먹고 살아야 되는 뭐 그렇게 한 것이지 뭐 딱히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익어졌고 배워졌고 네. 이제 어르신을 네. 저희 스님께서 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늘 스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드릴까 이렇게 궁리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항상 그 대중이 먹게 된 음식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아마도 좀 뭐 계기라면 계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툭 들으니까 그 음식에 그 철학이 담겨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만드시는 음식에 네, 맞아요. 수행과 음식과 그 음식의 철학이 가득 정신이 담겨 있는 음식.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음식을 뭘 할 제가 특별히 뭘 뭐 맛있게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 음식을 먹고 조금 속이 편안하고 또 건강하게 조금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서 걸어오면 아, 저 사람은 조금 허리가 아픈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조금 속이 불편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저는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은 저 사람이 속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그래도 내가 출가자로서 수행자로서의 유익함과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주 잘 찾아왔습니다. 제가 며칠 또 막 뭐 먹고 그랬더니 몸이 무거워요. 몸속에 뭐 신경이 다 깨어날 거예요. 기대가 너무 많이. 네네네네. 스님에게 음식이란 대중을 위한 보시행입니다. 도락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마치 자연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가문사. 계절이 변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귀한 식재료들이 도량 곳곳에 넘쳐납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겠죠. 장독대에선 장들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우리 집 보물 창고. 온갖 종류의 장아찌와 마른 나물, 부각 다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흔쾌히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 우관 스님. 대체 얼마나 귀한 음식이길래 보물이라고 할까요? 이야, 선반 가득 들어찬 다양한 종류의 장아찌들. 정말 보물 많네요. 참외, 당귀, 잔대, 자석 깻잎, 그리고 여기 콩잎, 참가죽, 곰치, 산초.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마다 가을에 생강 많이 나올 때 그 생강청을 담아요. 이걸로 모든 요리에 써요. 볶음 요리, 찜 요리 예를 들자면 다 쌈장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기도 하지만 차로도 먹고 이걸 싹 갈아가지고서 양념에 쓰면 굉장히 좋아요. 자연이 키워준 재료에 시간이라는 양념을 더해 완성된 음식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귀한 보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해주고 싶어요. 특별히 맛있는 걸 찾아서 더 좋은 걸 찾아서 막 더 양념을 더 많이 넣고 그런 쉽게 말하자면 인공적인 가미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연에 그냥 바람이 불어서 햇빛이 쬐어줘서 익어진 발효가 된 장을 넣고 또 자연이 키워준 식재료를 넣고 이렇게 버무려진 것이 내 몸과 일치가 되는구나. 그래서 속을 편하게 해주는구나. 그게 진짜 그 생명을 유지해주는 약식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그러면 몸은 점점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 첫 번째 음식은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는 오가피 순무침입니다. 오가피는 당뇨의 특효약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래서 봄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오가피수는 봄철 보약으로 통합니다. 생김새와 그 효능이 산삼을 닮아 나무산삼이라고도 불린다네요. 두부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나물과 두부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나물에 부족한 단백질을 두부가 채워주기 때문이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 두부는 찬물에 헹궈줍니다. 간단한 재료와 단순한 조리법.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합니다. 사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희귀병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런 성인병, 고혈압, 당뇨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실은 너무 자극적인 이 혀에 코팅되어진 맛만을 찾아가기 때문에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봐야 되거든. 들여다 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절 음식이라는 것,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절에
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절 음식, 사찰 음식이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론적으로 보면 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출가자고 수행자라 이 말이지. 그러면 수행자가 출가자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 왜? 그들은 몸을 많이 움직여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과한 음식을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냥 직접 채마밭에서 뜯어다가 그리고 직접 담근 장을 가지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맛이에요. 과유불급. 자연의 재료들을 필요한 만큼 취하고 꼭 필요한 양념만 알맞게 넣는 것이 오히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법이라는 건데요. 사찰 음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담백한 두부와 상큼한 방울토마토가 어우러진 오가피순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초간단 영양 만점 두릅 숙회. 두릅은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대표 식재료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데칠 때는 이 줄기를 먼저 넣으셔야 돼. 이게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유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를 덜 데치면 이걸 데친 다음에 얘가 안에 속이 까매져요. 뚜껑을 한번 닫아서 끓어오를 때 얘가 물이 끓어오를 때 건져야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두릅이 물러져서 맛이 없다는데요. 뜨거운 물에 데친 두릅은 찬물에 식힙니다. 두릅과 한데에 어우러질 고운 빛깔의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상큼한 색이 보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죠? 두릅 숙회의 맛을 더해줄 새콤달콤 양념장도 만들어야겠죠. 너무 자극적이지 않도록. 그 자극적이라는 맵고 짜고 달고 모든 음식이 일률적으로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근데 사찰 음식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지. 그거 시고 쓰고 오미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싱거운 맛, 단미, 담백한 맛. 그러니까 스님들이 즐기는 맛은 그 싱거운 맛, 담백한 맛이거든요. 그 담백한 맛을 즐기다 보면 지금 흔히 밖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희귀병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감해줄 수 있는, 줄여줄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방법이에요.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 딱 좋은 음식이 바로 이 두릅 숙회가 아닐까요? 여기에 고추장 양념은 덤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한 스님에게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자 벗이었습니다. 해마다 그 봄에 그 올라오는 식물 이 기운이 다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때는 민들레가 훌쩍 클 때가 있고 그 어느 순간 고개 돌리면 엄나무가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어느 해는 장맛이 더 달고 그 자연의 은혜로움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 사람이 자연 속에 속해 있다는 것,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맛있는 걸 먹어야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더불어서 그게 내 오장육보를,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구나. 조금은 너무 좋은 것만, 너무 큰 것만 찾지 말고
조금은 벌레가 먹었어도 조금은 못생겼어도 그런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를 가지고 조금 과하지 않은 양념을 그 연습부터 하시면 흔히 말하는 그런 성인병을 줄여주지 않을까. 웬만한 보양식도 부럽지 않은 건강한 한 그릇 머위 들깨탕입니다. 토종 허브라고 불리는 머위는 약간 쓴맛이 돌면서도 특유의 향을 갖고 있는데요. 섬유소가 풍부한 데다 알칼리성으로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살짝 데친 머위는 줄기의 껍질을 제거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쫄깃한 식감의 느타리 버섯과 향긋한 미나리도 준비해 놓습니다. 들깨탕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들기름에 머위를 먼저 볶아주는데요. 고소한 들기름에 달달 볶아낸 머위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밥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갈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동안 먹었고 익숙하게 했던 것을 빼내는 연습. 그리고 내가 안 먹었던 것, 즐기지 않았던 걸 하나씩 넣는 연습. 그게 이제 몸이 균형 있게 되어지는, 조화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식도락은 음식의 맛을 쫓기보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닐까요? 들깨탕의 매력은 걸쭉한 국물인데요. 채소를 넣어 자작하게 끓여낸 들깨탕에 찹쌀가루를 넣어 농도를 맞춥니다. 머위 들깨탕에 활용 점정이 될 들깨가루는 너무 일찍 넣으면 고소한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료 맛이 충분히 우러난 뒤에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리와 고추를 넣어 색감까지 살려줍니다. 보기도 좋은 음식이 맛도 좋겠죠. 쌉싸래한 머위와 고소한 들깨의 향연, 채식 보양식 머위 들깨탕입니다. 신선한 봄나물로 차려낸 자연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우관 스님이 제안하는 내 몸을 살리는 사찰 레시피는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자연미였습니다. 야, 이렇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색깔도 너무 곱고요. 저기 당뇨에 좋은 이제 음식들로 차려주셨다 그랬는데 스님이 생각하는 이 음식의 포인트? 핵심?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와라는 네. 탄성이 나오도록 초록이 주는 네. 이런 풍만함, 풍요로움. 봄에는 이제 그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순과 새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나무에서 나오는 새순과 새잎으로 이제 오가피 순 그리고 이제 두릅. 두릅. 예. 두릅도 상당히 비타민도 많고 혈당을 내려주는 그래서 이제 당뇨에 이로운 그런 채소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절기에 나오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야지만이 가장 영양이 높은 건데 실제로 이제 당뇨에 가장 이로운 또 식재료이기도 해요. 이게 보기에도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약간 편안한 느낌인데 오가피는 일반 사람들이 밖에서 잘 못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마당에 네. 오가피가 네. 많은데 오가피는 잎이 5개라서 오가피예요. 아, 한 장에 이렇게 잎이 5개 있는? 예. 아. 여기 이렇게 보면 잎이 5개가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예. 보통 우리가 그
인삼하면 한국 그렇죠, 하면 고려 인삼 인삼.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인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오가피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또 한번 이 느낌을 충분히 조금 네, 먹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또 아마 너무 향이 아마 처음 드셔면은 강해서 같이 이렇게 싸 먹을까요? 네네 그러면 아마 그 인삼보다 더 좋은 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나오는 요가피의 맛입니다. 네. 예.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강해서 향이 처음에는 이게 좀 너무 너무 쓰죠. 쓴맛이 약간 올라오는데 그렇게 뭐 이상하거나 이런 쓴맛이 아니고 몸이 이렇게 좀 깨끗해지는 쓴맛?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우리가 싹 무슨 약을 들어오면서, 먹으면 몸이 막 더 아파서 이게 왜 약을 먹었는데 왜 더 아픈가 싶으면 나으려는 과정에서 명현현상이라서 그렇듯이 이 쓴맛이 그냥 쓴 것이 아니고 몸의 간에 그냥 피로를 일깨워주는 예. 그 쓴맛이 나중에 좀 맛이 이렇게 고소하면서 구수한 맛으로 좀 바뀌는 그런 쓴맛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드셔도 돼요. 왜냐면 많이라 해야 기껏한데 요런 또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이 몸 안에 있는 신경 세포를 다 일깨워주는 그래서 사실은 좀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으라고 같이 드시면 저는 이 장맛도 엄청 궁금해요 지금. 네, 한국은 장맛이 다 집집마다 다른데 먹어보겠습니다. 예. 요 장만 좀 한번 맛을 보셔도 아주 뭐 아삭아삭 지금 씹는 맛이 저한테도 전해져서 맛있게 느껴집니다.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막 이랬었거든요. 나물 특히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달라요. 이게 맞아요. 이래서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고 자꾸 왜냐면 찾으시는 이제 그게 아주 간단해 답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한 거예요. 속이 편하니까 이제 저절로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얘는 얘도 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요거 돼지 감자예요. 감자요. 돼지 감자. 감자. 네. 감자를 어떻게? 저희 밭에 굉장히 돼지 감자가 많은데 기가 막히죠? 이거 맛있네요. 근데 이 감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각사각하게 예. 날감자가 아닐 거 아니에요? 날감자예요. 생거예요. 날감자를 이렇게 예, 예. 생것도 얘도 이제 그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삭으면 쉽게 바로 되면서 얘가 독은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아삭함이 남아 있어요. 근데 특히 돼지 감자도 굉장히 혈당을 내려줘서 쉽게 말하자면은 당뇨에 좋은 그런 식재료인데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를 감자를 캐고 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장아찌도 담고 차를 만들어서 사계절 내내 또 차를 마셔요. 이렇게 먹으니까 몸이 새콤새콤합니다. 감자 이거 새콤새콤하고 좀 감자 이렇게 아삭아삭하는 감자 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배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위 보면 먹을 게 이렇게 많구나. 네. 먹거리. 그냥 자연적으로 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 바람 쏘이고 비 맞고 햇볕 쏘이고 해서 저절로 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인데 참 가공식품이나 그냥 만들어 먹고 이거. 이게 이제 뭐 꼭 우리가 건강을 찾아서 좋은 맛을 맛있는 맛을 찾아서가 아니고 그 자연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만큼 취하고 또 자연이 필요한 것을 또 사람이 주고 이렇게 서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제 몸도 편안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음식은 정말 좀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병도 다 나을 것 같아요. 당뇨뿐이 맞아요. 아니고 그쵸? 다른 병도 다 네.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먹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습니다.